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변훈인 대표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값을 제작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변승민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몸값에서 아주 화려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김성교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몸값에서 형수형 맡은 배우 신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서 부흥지에서 이렇게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종서 배우님 자리에 착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잠시 로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장률 배우님 먼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배우님,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몸값에서 고금열 역할을 맡은 장률입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네. 효자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함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설레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몸값의 설계자이자 예, 우리 전종서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배우님 인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화장실을 급하게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이렇게 저희 영화 드라마 이렇게 앉아서 이른 시간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몸값이라는 작품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 섹션에서도 초기대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의 어떤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단편 몸값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리즈로 6부작으로 성장했는가, 그 씨앗이 어떻게 숲과 나무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3년 만에 정상화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객석을 꽉 채운 관객 여러분들께 스크린에서 이 몸값을 선보이게 됐다는 점도 감독님, 제작자님, 배우님 모두 다 되게 뜻깊은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감독님께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하고는 인연이 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단편 몸값을 시리즈로 만드시게 된 계기, 어떤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표님께서 씨앗은 가져오셨고요. 저는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이제 단편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데 가까이 어쨌든 좀 꼭지가 좀 정해져 있는 기획이었거든요. 단편이 맨 앞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그 바로 이후에 이제 지진이 선벌처럼 나타나는 어떤 지진이 있고 그 이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 악인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선벌을 마주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 욕망을 드러내면서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로 정해진 어떤 기획이 있었고 그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시나리오를 썼고요. 네. 시나리오를 쓰시는 과정에 대해서 저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20분 정도가 지나면 원작의 세계의, 그러니까 원작 단편의 이야기는 사실 완료가 되고, 그런데 20분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서
액션이기도 하고 스릴러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고 밀실극이기도 하고 게임의 스테이지를 하나씩 부숴나가는 어떤 개인 1인극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조를 감독님께서 어떻게 좀 짜셨는지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지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내부를 관통하는 어떤 공동 이전에도 없던 그런 설정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 좀 가져와서 수직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좀 가지고 싶었고요. 그 한 층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1호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뚫린 공동과 나중에 발견하게 된 시체 처리가 거기를 인물들이 이제 위아래로 올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기획이 되면서 꼭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원테이크 형식이었어요. 그거는 조금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런 형식을 취하면은 이제 또 배우분들 캐스팅 됐을 때 되게 엄청난 에너지나 되게 좋은 연기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변승민 대표님께 이 작품의 씨앗을 가지고 오신 변승민 대표님께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에서 대지진이라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지진의 세계관을 가진 여러 작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대지진 유니버스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몸값은 일단 몸값 자체만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예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의 시작은 몇 년 전에 부산영화제에서 봤던 이충영 감독의 단편 몸값이었습니다. 그 몸값에 대한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어떤 충격과 자극을 줬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초반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찍는 과정에서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은 이런 원테이크라는 형식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굉장히 창작에 대한 요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족쇄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창의력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약속들을 하고서 시작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이제 악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이것들을 그냥 엔터테이닝하게 유의하는 걸로 쓰이는 게 맞나라는 고민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지진이라는 설정이 들어왔을 때 원작의 이야기들은 그대로 보존을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내는데 이 악인들을 바라보는 어떤 벌을 내리는 느낌, 천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내적으로 이제 시리즈 내적으로 포함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요. 좀 이렇게 다양한 고민과 그리고 이제 원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훌륭한 배우분들을 모시고서 만들 때 이 강점들을 살려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몸값만의 세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배우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배우께 일단 공통 질문 첫 번째 하나 드릴게요. 이 작품에 이제 작품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나 이거 해야겠다. 근데 그 해야겠다 이유가 분명하셨을 거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세 배우 모두. 어떤 이유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성규 배우님께부터 이렇게 한 분씩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는 아마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단편 몸값의 그 어떤 여운, 감동,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진하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잘 읽혀졌었고 그리고 언제 한번 아직 도전해보지 못했던 원테이크 방식의 영화라는 것 자체도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원래 저의 베이스였던 연극처럼 연습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것을 찍어내서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사실 저는 그거에 큰 좋다 선택하는데 이 결정이 참 좋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종서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일단 신인 감독님과의 이런 작업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감독님 이 시나리오에서 이제 되게
잘 센스 있게 살리신 그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홍일점처럼 뭔가 나도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테이크 기법이다 보니까 되게 연기자로서 체험적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컸었고, 실제로도 반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연기하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는. 네, 작품 보면서도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장렬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쨌든 한 공간 안에서 계속 인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계속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순간에 되게 흥미로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객들과 만나게 될 때 어떤 그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살아있는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 가장 큰 거는 사실 진석유 선배님과 전정서 배우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라는 그걸 들었을 때 너무 네. 기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배우님들께 하나씩 질문 더 여쭙고 또 다시 작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진성규 배우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게 저는 이제 편의상, 경매상, 구매자, 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관계가 물고 물려 있죠. 그런데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자 그 뒤에 아직 이 3화에서까지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어떤 전사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왜 여기에 잡혀 있어야만 하는지, 잠깐 언급이 되었던 그 기계라는 건 무엇인지, 진성규 배우는 형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수완은 진짜 오는 건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효자, 이 효자 구매자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저분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봤을 때 이 재난 상황에서 분명히 굉장히 큰 한 방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계속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원테이크 기법이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게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진성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3화 내내 처음에 이제 그 옷을 탈의하실 때 굉장히 몸을 멋지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되게 몸을 많이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 예쁜 몸을 많이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3화 내내 보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근데 아마 6화까지 죄송합니다. 네. 많이 불편하셨죠? 들긴 하는데 그래서 진석규 배우님의 일단 몸 만들기 얘기부터 좀 듣고 싶긴 하네요. 이 형사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니, 몸을 사실은 찍기 전에가 조금 더 마르고 좀 더 괜찮았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찍기 전에 형수가 너무 몸이 좋거나 이러지 네. 않아서 뱃살도 조금 그렇죠. 있고 사실 살짝. 이제 일반 형사분들 같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들어가기 전에 막 먹기 시작해서 그래도 좀 뱃살도 좀 나오고 살짝 만드신 뱃살이다. 네, 뱃살을 일부러 영화의 캐릭터를 위해서 만드신 뱃살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막 몸을 이렇게 막 만들고 무언가 쉐입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 현재 저럴 것 같은 느낌의 형수 같은 느낌의 몸은 저런 몸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운동은 한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단단하진 않은 그런 느낌을 좀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네, 전종선 배우님 뭔가 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니. 네, 그래서 일단 진성기 배우님의 모험을 1시간 반 동안 쭉 계속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팬으로서 즐거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3부까지 할 줄 알았으면 좀 몸을 만들고 찍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충분히 멋있습니다. 전종서 배우님 또 이 작품 하시면서 굉장히 기억나는 순간들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어떤 촬영 때 좀 기억이 많이 나시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게 원테이크다 보니까 일단 했던 시간보다 뭔가 리허설을 하는 날들이 더 많았고 막상 촬영하는 시간들은 좀 짧게 느껴졌었고요. 그거랑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배우들 다 촬영 시작하고 나서 느낀 거는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젖어 있어요. 네, 그렇죠. 물에 홀딱 젖어 있어서 계속 젖은 상태를 만들어서. 네, 옷이 젖어 있고 춥고 조금 살짝 쉬는 시간에 난로에 가 있으면 다시 마르니까 또 젖고 이게 반복이 돼서 다들 좀 옹기종기 그 활에 앞에 붙어 있고 했던 게 저는 물에 젖어 있었던 기억이 제일 강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2월 정말 추웠거든요. 물론 세트 안에서 찍었지만 계속 젖은 상태로 있으면 다들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계속 근데 네. 나중에는 진성규 선배님은 원래 속옷 하나만 입고 나오니까 네.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면 덜 추운데 잠바를 주워 입잖아요. 네. 꼴보기 싫으니까 주워 입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입으니까 더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젖은 상태가 훨씬 더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진짜 이 두 배우가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 어떤 현장감이나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들의 텐션이 막 느껴져요. 스크린 밖으로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률 배우님도 에피소드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네. 저도 많이 추웠는데요. 저도 진짜 계속 촬영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적시는 그 순간이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고, 네. 지금 떠올려보는 순간은 사실 경매장 맨 첫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배우들이 함께 원테이크를 만들어가는 순간인데, 진짜 한 명도 실수하지 않고 대사 실수 없이 네. 이게 딱 호흡이 맞았을 때 어떤 희열은 현장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 좋은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